자, 3교시 볼게요. 117페이지 대손세액공제를 볼게요. 대손세액공제. 올해 개정안에 올라있기 때문에 좀 출제될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시고. 먼저 의의를 한번 읽어보시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을 했는데, 중요한 게 채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상황은 공급을 하고 채권으로 받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대손이 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현금 판매하면 문제가 전혀 안 생겨요. 그리고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을 공급했을 때 나오는 채권이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그 밖에 매출채권이라 나와 있는 것이지, 만약 대여금이라는 채권이 나왔다. 걔는 돈을 빌려준 채권이죠. 근데 돈은 부가세 재화가 아니에요. 그냥 화폐 대용 증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또 대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또는 토지를 팔고 미수금 같은 채권이 생겼다. 걔도 토지가 면세잖아요. 그래서 걔도 대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과세제와 용역과 관련된 채권이 발생했는데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받는 자의 파산 강제 집행 그 밖에 사유로 대손이 발생했다. 즉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대손세액이라는 금액을 여기에 체크를 해두세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그래서 스토리가 이렇게 좀 짜시면 좋을 것 같다예요. 지금 부가세의 항상 주인공인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두 명이 있는데 둘의 과세 문제예요. 그럼 첫 번째는 이제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이제 외상을 했다는 거예요. 외상. 첫 번째 상황은 외상 판매가 되는 외상 판매. 그래서 구체적으로 숫자를 넣어보시면 이제 재화나 용역을 1,000원짜리 팔고 이제 돈은 나중에 줄게. 이제 외상 매출금에 채권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도 공급 시기는 인도일이죠. 원칙적으로 공급 시기는 무조건 인도일이요. 대금 수령한 때가 아니라 인도일이에요. 인도일. 그 인도일에 속한 과세기간에 부가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공급자는 1,000원의 10%인 100을 납부했을 것이고 공급받는 자는 1,000원의 10%인 100을 어차피 세금이랑 수취하면 매입세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안 냈더라도 매입세 공제를 이렇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외상 판매 공급 시기를 잘 기억하시면. 근데 이제 추후 첫 번째 상황이 대손이 발생한 거예요. 대손. 대손은 이제 요 외상 판매한 채권이 이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의 원인으로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것이죠. 그게 대손이에요. 대손. 그럼 대손됐을 때 공급자는 억울해요. 지금 원래 부가세 시스템은 상대방으로부터 거래 징수한 돈을 납부하고 이 자는 매입세 공제를 받는 거죠. 근데 지금은 내 돈으로 냈어요. 내 주머니에서 부가세를 냈단 말이에요. 외상 판매했으니까 이 부가세는 내 돈에서 나간 거예요. 상대방으로 거래 징수한 게 아니라 내 주머니에서 나갔는데 대손돼서 돈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못 받고. 그런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이 사람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해 주자. 그게 대손됐을 때 공급자에 대응되는 처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손금은 과표에서 차감하는 게 아니라 과표에서 공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앞에서 배웠죠. 공제하지 않는 항목 대손금.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그래야지만 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정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대응돼서 매입세액은 이제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돈을 내지도 않고 매입세 공제 그냥 받았어요. 세금에 수취했다는 이유만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파산돼서 이제 다시 돈을 지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부당하게 대한 매입세액을 다시 취소시켜라.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저 공급받는 자가 다시 사업이 좀 잘 됐나 봐요. 그래서 대손됐던 채권을 일부 회수하거나 이제 변제한 거예요. 회수는 공급자 입장에서의 상황을 말하는 거고 이제 변제는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황이 일치하는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 회수한 것이고 이 사람 입장에서 변제를 한 거예요. 그럼 다시 상대방으로도 거래 징수한 꼴이 되기 때문에 매출세액에서 가산하는 거예요. 저 회수한 금액을 다시 거래 징수해서 내는 개념이다. 매출세액의 가산.
그럼 공급받는 자는 다시 이제 거래 징수당했고 다시 매입세에게 가산을 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논리, 하나의 그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일단 대손세 공제다. 그러면 이제 적용요건을 좀 간단히 보시면 적용요건의 1번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법에 열거한 대손 사유일 때만 해주나요? 대손 사유일 때. 첫 번째는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자세한 건 법인세에서 배우되 지금은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 PPT에 좀 내용을 적어왔어요. 그래서 법인세법의 대표적인 대손 사유 몇 가지만 좀 볼게요. 첫 번째로는 각종 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됐어요. 법적으로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대손 사유고. 두 번째로는 어떤 법에 회생기에 인한 결정을 받거나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서 회수 불능이 확정이 됐다면 얘도 법에 따라 회수가 불능이 확정이 됐죠. 대손 사유가 확정이 됐다. 3번에 최근에 들어왔죠.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경매가 취소된 압류건. 이거 자세한 건 법인세에서 배우니까 이런 것들이 잇따라 지금 보는 거예요. 다음 4번에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해집행, 사업의 폐지 등 뭐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런 대손 사유도 있고 특히 얘 때문에 지금 본 거예요. 5번 사연 지금 기억하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법인세에서도 잘 나오고 부가세에서도 잘 나와요. 부도 발생 사실만으로는 대손 사유가 아직 추적하지 않고 부도 발생이라는 사건이 장기간 지속돼야지 이제 더 이상 채권을 못 받는구나 라고 대손 사유가 확정돼요. 그 장기간이 6개월 이상이요. 부도 발생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어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라 했죠. 비중소기업은 또 안되고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수표 어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그리고 부도 발생일 이전에 빌려줬던 것에 한정하는 것이지 부도 발생일 후 빌려준 거면 바보죠, 바보. 부도가 일어난 걸 알고도 이제 채권이 발생한 건 이제 대손으로 인정 안 하겠다고. 그 다음 또 다만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이제 담보 같은 걸 설정하고 있다면 이런 돈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변제를 받기 때문에 이제 대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당권 같은 담보가 있는 경우 제외한다. 그래서 5번 사유는 일단 문제 풀 때 있어야 돼요. 그 다음 6번에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이제 장기 소액 채권이죠. 근데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났다는 건 오랫동안 돈을 못 받았다는 것이고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라는 건 소액 채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SK통신사에서 이제 혜택번 요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많자 이걸 대손 사유로 좀 인정해달라 해서 들어온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법인세에서 다시 한번 배울 거예요. 근데 지금 5번 사유는 좀 기억하지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풀수. 그래서 이런 사유들일 때 부가세에서도 대손세 공제를 해줄게. 근데 최근 개정세법으로는 법인세 소득세법의 대손 사유가 아니지만 부가세에서만 대손세 사유가 두 번째 점이에요. 두 번째 점. 그래서 얘는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점 보시면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 전환하는 경우라고 나와있고 그때 대손금액은 채권의 장부가액 주식의 시가의 차익에 해당함인데 얘는 법인세법 배울 때 좀 설명드릴게요. 법인세법 배울 때 설명드릴게요. 지금 배우면 아예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2번의 대손세 공제 요건 보시면 얘가 개정안에 올라와 있어요. 개정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책에 반영을 했어요. 공급일로부터 본래는 5년이 경과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됐어야지만 대손세금을 받을 수 있었죠. 근데 그게 10년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 X 1년에 공급이 일어났대요. 1월 16일에. 그럼 대손세 공제를 부가세를 일단 신고를 하려면 예정신고 건너뛰고 X 1년 7월 25일 하겠죠. 확정신고 때. 그래서 대손세 공제 최대 범위도 확정신고 기한이 되는 거예요. 10년이 지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확정신고 기한에 또 체크하셔야 돼요. 확정신고 기한. 애초에 신고를 확정신고 기한부터 이제 제척기간이 이제 기산이 되니까 대손세 공제도 확정신고 기한까지로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척기간 때문에 5년이었는데 뭔가 10년으로 그냥 연장이 돼서 혜택을 주고자 한다. 혜택을 주고자. 그래서 10년이 경과한 날에 속하는 과세기한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1번의 대손 사유가 발생하면 이제 대손세 공제 해줄게 라는 의미고 3번에 심지어 세무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것도 해줄게. 경정으로 증가된 과표에 대해서도 이제 대손세액도 포함해서 해준다. 그 다음에 4번도 말문제로 잘 나오죠. 계산 문제도 응용돼서 나올 수 있고 대손세액 공제는 예정신고 때 무조건 안 되고 확정신고 시만 가능하다.
그때 대손세액은 이제 대손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10분의 10을 곱하는 거예요. 부가세가 만약 제외되어 있으면 그냥 10% 하면 되는데 채권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10분의 10을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리 방법은 칠판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공급하는 자의 공급 시에 뭐라고 적어두시면 좋냐면 외상 공급이라고 좀 뒀어요. 외상 공급. 그래야지 대손세액공제 이제 상황의 출발점이 완성이 돼요. 외상 공급을 해서 공급하는 자는 매출세액 100을 납부했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100을 받았는데 대손이 확정됐다면 공급자는 내 돈에서 부가세를 낸 꼴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자 매출세액에서 차감을 하고 매입세액은 돈도 안 주고 매입세액을 받았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 해소하기 위해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회수 또는 변제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거래 징수에서 부가세 낼 돈이 생겼기 때문에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이제 공급하는 자도 거래 징수에서 뜯겼기 때문에 다시 매입세액을 해주는 것이다. 그런 시스템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어디서 빼주는지 위치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공급하는 자 옆에는 74페이지라고 적어두시고 공급받는 자 옆에는 106페이지라고 좀 적어두세요. 공급하는 자 옆에는 74, 공급받는 자 옆에는 106페이지. 그래서 74로 먼저 가보세요. 74. 손가락 잠깐 끼우시고 74 가보시면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이라는 챕터에서 이제 신고서 양식이 나온 그 페이지예요. 그래서 그 표의 제일 아래쪽 합계 바로 위 대손세액 가감이라고 나왔죠. 대손세액 가감 더하고 빼는 걸 매출세액에서 더하고 빼는 거예요. 매출세액에서 더하고 빼고 세율 반영하지 말고 곧바로 매출세액 칸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더했을 때 언제 더하는 거죠? 무슨 상황 했을 때 더하는 거죠? 더할 때는 회수했을 때, 뺄 때는 대손됐을 때. 그 다음 다시 이제 106페이지로 가보세요. 오늘 배운 106페이지. 106페이지 보시면 오늘 첫 시간에 배운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칸에서 먼저 기타 공제 매입세액 가보세요. 기타 공제 매입세액에서 제일 마지막 표 변제 대손세액 있죠. 변제 대손세액. 이 변제 대손세액이라는 제목만 나와도 무슨 상황인지 아셔야 돼요. 이건 무슨 상황이냐면 대손이 돼서 매입세액에서 차감했던 걸 다시 돈이 생겨서 변제했으니 매입세액 공제 해줄게요. 그래서 기타 공제 매입세액으로 빼준다. 근데 다시 아래쪽 공제받지 못할 세액의 세 번째 칸 대손 처분받은 세액은 이제 대손돼서 매입세액에서 빼줘야 된다. 내 돈으로 준 것도 아닌데 매입세액 받았었으니까 부당하게 받은 매입세액을 취소시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세액에 대손 처분받은 세액이 나와 있는 거예요. 왜 대손 처분받았냐? 상대방이 그거를 대손세액 공제로 뺐는지 통보받아야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얘는. 그래서 대손 처분받은 세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다시 117페이지로 가시면 법인세법과의 관계 나오나 있죠. 법인세법과의 관계. 그래서 법인세에서 대손금에서도 다시 한번 나올 텐데 이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부가세 예수금은 대손사유가 충족하여도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이라고 나와 있죠. 왜냐하면 법인세에서도 송금 처리하고 부가세에서도 대손세액 공제하면 하나의 채권에 대해서 둘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해라요. 둘 중 하나. 그건 납세자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그럼 세부담 유리한 측면에서 항상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은 부가세 대손세액 공제 세액을 빼주는 게 유리해요. 근데 항상 실무에서는 대손금으로 처리해요. 그게 훨씬 편리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업 목적상으로는 3번을 기억하자. 세부담 최소화에선 부가세 대손세액 공제 세액을 직접 빼주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얘는 법인세에서 다시 한번 다루니까 그 정도로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 118페이지에 이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확정신고시 이런 참고 목적으로 보시고 대손 확정시 내용만 좀 보시면 이제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자가 대손세액 공제 받은 사실을 공급받은 관할 세무서장에 통지함으로써 이제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에서 빼도록 되어 있어요. 공급받는 자는 이제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세금을 이제 더 이제 잘못 낸 거잖아요.
그때 가산세를 물어야 되냐? 3번에 가산세는 없다요. 이거는 모를 수도 있다.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신고부서실 등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겠다. 그거 말문제로 좀 기억하세요. 이 경우 신고부서실 가산세가 부과된다라고 나오면 X예요, X.